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에 임대 사무실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는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가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사람으로서 존대를 받게 된 계기가 주변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해서 한번 제 얘기를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 이렇게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나고 자랐고요. 첫째였지만 여자였기 때문에 집에서 내리 아들 사랑에 저는 어릴 적부터 열등감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욕심도 많아졌고 남들이 안 볼 때는 표독스럽기까지 했어요. 남들이 보면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같은 그랬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친한 친구들은 지금에서야 이야기해 준 거지만 어릴 적에 저는 참 불쌍하면서도 얄밉고 정말 귀찮은 애였다고 해요. 물론 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냐면 사람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기도 했고 어떤 여자가 지나가며 저 사람 나보다 이뻐? 저 사람 나보다 날씬해? 내가 더 낫지?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귀찮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포기하기도 했어서 하는 일은 다 기초적인 사무직이었어요. 그래서 더 열등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사회에서 만나 저를 예쁘게 보시던 분들도 저랑 조금만 같이 지내다 보면 저한테서 정이 떨어진다고 했던 것도 생각이 나요. 사람을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한다고 했죠. 언니, 저는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돼요? 저는 잔업도 이해 못했고 퇴근 후에도 회사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게 당연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도 오래 못하기도 했어요. 그런 제가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을 리가 없죠. 가족들도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저는 부정적이라며 얘기 나누기조차 꺼려했는데 집에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도 했어요. 한날은 엄마가 절 붙잡고 울더라고요. 넌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못난 생각만 하냐고, 네가 이러니 네 애비랑 네 동생이 너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살다간 혼자 늙어 죽을 거라고, 정신 좀 차려, 남들의 반만 좀 따라가라고. 안타까움이 가득 담긴 말에도 저는 그땐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엄마가 잔소리만 많다, 가족들이 무시해서 그렇지 내가 뭐가 나쁘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결혼도 못할 거라는 말에는 충격을 받았는데 남들이 하는 결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선을 자발적으로 알아보려 다녔고 선보는 상대들 앞에서는 최대한 제 생각을 말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던 저였는데 그때부터 제 자신이 뭔가 남들과는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여하튼 저를 숨기고 선 만남을 지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게 현재 남편이에요. 남편은 대기업 하청회사의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월급도 저의 기초 사무직에 비해 2배가 넘기에 그것만 보고 욕심이 생겨서 이 남자를 잡기 위해 애썼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게 됐을 때 아빠가 처음으로 잘 살아라 제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평생을 제가 어찌 살고 하며 사셨다고 그날은 울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해했고 시댁분들은 으쓱하기도 한 날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결혼 생활은 제가 꿈꿨던 생활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다들 아파트에 사는 줄 알았고 정말 TV 속 모습만 상상했던 것들이 깨진 순간이었어요. 저희가 살게 된 집은 아파트였지만 작았고 단지 내부도 공원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잘 씻지 않았고 아침에는 입냄새가 나고 밥을 차려달라고 하고 집 청소는 끝이 없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부족했어요. 회사 생활이었다면 바로 그만뒀을 텐데 저도 자존심만 센 사람이라 이혼하자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생활들 속에서 남편의 저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제 불만과 제가 우울한 사람이라는 것과 남들과 비교하기 일쑤이고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여자라는 생각이 확실히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가끔 술에 거하게 취한 날이면 저한테 속았다며 너는 생각하는 게 왜 그따구냐며 어떻게 너 좋을 대로 살 생각만 하고 노력이라고는 안 하냐, 머리에 뇌가 들어있긴 하냐고 저를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노력할 준비도 안 됐고 그냥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무시하기 일쑤였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도 부부라고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 키우는 일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아이가 생긴 후 회사를 그만뒀고 나름 열심히 해봤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아직 어린 제 아이가 아빠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생긴 후로 아이를 보러 집에 자주 오는 남편인데 아이 앞에서도 아이를 대하는 저를 무시하기 일쑤고 본인이 하겠다며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아, 됐어. 넌 못하잖아 그런 거. 이런 말들은 어느 날부터 아이가 따라하더라고요. 그때 받은 충격은 너무 그날 저녁 혼자 또 울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각오했습니다. 공부를 해보겠다고. 이 집에서 나가서 일을 할 것이고 달라지고 말겠다고. 항상 부정적으로 살던 저도 계기가 생기니 힘이 났습니다. 가축 같은 사람으로 살다가 서점에 들러 책을 샀고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학교를 보낸 후에 짬이 나는 모든 시간에 저는 노력이란 걸 해봤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물론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머리가 굳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와서 제 나이 33살에 공부인가 하는 생각도 이런 나를 무시하겠지? 웃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에 책들이 꽤 많았기에 남편 몰래 공부할 수 있기도 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에는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했지만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공부하는 제 모습도 질려버려서 그만두고 싶었던 게 매일매일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온 남편의 태도와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제 말을 무시하기 일쑤인 아이를 매 순간 마주할 때마다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잠이 드는 순간까지 공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공부하며 직접 부동산에 가서 집 매물 보는 법도 물어보고 경매장에도 참석해보는 등 가족들도 모르는 노력을 몰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33살부터 시작한 공부로 35살에 공인중개사를 취득했고요. 큰 부동산 회사에서 취업해서 배운 것들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부탁해서 제가 회사로 출근한 기간에는 아이를 부탁했으며 제 월급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원래 가정도움이나 보모일이 월급이 회사원과 비슷하더라고요. 알고 나니 그냥 부탁하기 어려워 드리게 되었는데 엄마가 신기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제 생각 말고 남 생각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했습니다. 쑥스럽더라고요. 평생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더니 네, 정말 회사 다니는 동안에도 매일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던 때와 같았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직급이 오를수록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아도 아직 집에서는 그런 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더 회사에 노력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저는 부동산 업계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버는 제 월급은 남편을 뛰어넘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직도 가족들에게 비밀로 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말하면 바로 대하는 게 달라졌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가족들은 제가 회사를 오래 다니는 것만으로 이미 새롭게 보고 있긴 했어요. 아이도 엄마가 회사원이라니 멋있어 하더라고요. 남편도 친정 식구들도요. 남편에게 말 안 했지만 제가 모은 제 월급이 정말로 상당했습니다. 큰 부직건이 성공하면 몇 천만 원이 들어오기도 했으니까요. 아파트 계약만 잘 따가기만 해도 몇백만 원이 계약한 아파트 건수별로 들어오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외곽 지역에서 중심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 비용을 보태 나머지 돈은 다 제가 모은 돈으로 이사했습니다. 큰 집에 놀이터가 크고 또래 아이들이 많은 아파트 단지가 마음에 드는지 아이가 행복해했고 남편은 얼떨떨해했습니다. 그간 수고에 감사하다며 남편 몰래 엄마 아빠를 해외여행 패키지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얼마 버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지만 남편은 이젠 절 존경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제 친정 아빠와 만나는 날에는 술 한잔하면서 남편이 그동안 홀대한 게 너무 죄송하다고 아빠에게 술버릇처럼 사과하는 일도 생기곤 합니다. 이제 저는 옛날과 성격이 달라요. 예전에는 모르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회사에 남아 잔업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않았고 내 기분이 최고고 나보다 남들이 행복하면 안 됐던 부정적이고 우울했던 저는 사라지고 가족들의 존경을 받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줄 알고 회사 사람들과 여행도 할 줄 아는 즐거운 사람이 됐습니다. 성격이 어떻든 나이가 들면 철이 드나 봐요. 어릴 때는 마냥 어린 나이가 좋았는데 이제는 제 나이가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도 많고 눈이 오히려 넓어진 듯한 기분입니다. 늦은 나이도 늦은 게 아니니 언제라도 시작해보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